오는 10일에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한인 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민 아파트 입주를 둘러싸고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당국의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단속에 걸리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새학기 급식 메뉴가 건강식으로 대폭 바뀝니다. 곰팡이균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 초바니 그릭 요거트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4일 후인 오는 10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뉴욕시장과 시의원 등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내세우며 한인 표심 잡기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욕 플러싱에서는 시의원 19선거구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폴 벨론 민주당 후보가 한인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벨론 후보는 한인 후원회 주선으로 열린 한인 사회와의 만남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19선거구는 한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벨론 후보는 교육과 취업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며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if I am lucky enough and honored to be your city councilman, I promise every day to work with the leaders you see here. They are already with me. So the Korean community stands with me. 벨론 후보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과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지난 선거에서 19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케빈 킴 등의 공식 지지를 받으며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는 10일 화요일에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폴 벨론 후보가 승리할 경우 11월 5일 치러지는 본선거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서민 아파트 입주를 둘러싸고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는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입을 속이거나 입주를 보장하겠다거나 빠른 추천 번호가 있다는 식으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플러싱 공영주차장 자리에 완공될 서민 아파트 마케도니아 플라자 입주 신청과 관련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마케도니아 플라자 입주를 보장하겠다며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의 김영환 보좌관은 아파트 입주 추첨에 유리하도록 손을 써주겠다며 수천 달러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소득 기준이 미달돼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공문서 위조 등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 142가구인 마케도니아 플라자의 입주자는 100%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때문에 신청서를 위조하지 않는 한 당첨 확률을 높이기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마케도니아 플라자 입주 신청 마감은 오늘 30일이며 신청서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 의원 사무실은 지난 한 달간 5천여 명의 입주 신청을 대행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뉴욕시 당국의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함정 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함정 수사에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 식품업계에 따르면 퀸즈와 브루클린, 맨해튼 일대의 청과상, 델리, 그로서리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한 함정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의 벌금 티켓만을 발급하던 것과는 달리 술을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한인 업주들이 현장에서 수갑까지 채워져 체포되는가 하면 형사소송을 당하고 수만 달러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차례 이상 불법 판매 행위가 포착된 업소의 경우 경찰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10,000에 달하는 합의금과 주류국 벌금, 또 변호사 비용까지 수만 달러가 들어 업주들의 큰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경범 티켓이 발급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또 첫 적발 시 주류국으로부터 $1,500에서 $3,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때는 $5,000, 3차 시에는 대략 $10,000가량의 벌금과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 급식에서 이제는 더 이상 튀긴 음식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뉴욕시 공립학교는 새 학기부터 급식 메뉴를 건강식으로 바꾸고 각국의 음식도 조사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오는 9일 일제히 개학하는 가운데 새 학기부터 급식 메뉴가 건강식으로 대폭 바뀝니다. 트랜스 지방은 함유량이 낮은 음식으로 대체되고 과일과 채소는 많아지며 프렌치 프라이 등 기름에 튀기던 음식도 앞으로는 굽는 방식으로 조리법이 바뀝니다. 샐러드바의 드레싱도 저지방이나 무지방으로 교체됩니다. 또 초등학교의 샐러드바 높이는 30인치로 낮춰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 파인버그 교육국 대변인은 프렌치 프라이와 고구마 프라이도 계속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굽는 방식으로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낵과 음료수 자판기에서 청량 음료는 아예 판매되지 않으며 과자류도 200칼로리 미만 제품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국은 중동지방 음식의 일종인 팔라펠라 파스타 음식을 급식용으로 실험 중입니다. 교육국은 하루 평균 25만 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심은 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급식은 유료와 할인, 무료 등 3가지 요금 체계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번 학기부터 할인 요금이 폐지되고 유료와 무료 급식만 제공됩니다. 다음 달 5일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상원에서 통과시킨 포괄 이민개혁안에 대해 하원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하원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 등 뉴욕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어제 뉴욕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 포괄 이민개혁 촉구 뉴욕 대행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캠페인은 뉴욕을 비롯해 전국 18개 주 6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 행사를 통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 포괄 이민개혁 통과를 촉구하고 의회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시리아 사태와 오바마 케어, 국가 부채 한도 증액 등으로 이민개혁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행진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많은 뉴요커들이 행진에 참여해 포괄 이민개혁 통과에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제는 연방 하원의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다며 연방 하원이 포괄 이민개혁을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이민자들이 이날 거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경찰의 이민 단속 권한이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은 불법 체류라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불법 체류라는 이유만으로 구금을 하거나 이민당국에 넘기는 일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버지니아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이 최근 한 불법 체류 이민자 여성이 자신을 체포했던 지역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범위가 크게 제한됐습니다. 지역 경찰이 형사 범죄 혐의가 없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만을 이유로 체포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록사나는 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쉐리프 경관들의 불신 검문을 받았고 추방 대상 불법 치료 신분임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록사나는 프레드릭 카운티 쉐리프국과 경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어 지역경찰은 단지 추방 대상 불법 체류 이민자라는 이유로 한 개인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록사나에게 추방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록사나를 체포한 지역 경찰들에게는 면책권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도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풀어줘야 할 개인을 경찰이 구금해 신병을 이민 당국에 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AB4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알려진 명당 자리들의 경쟁은 치열한데요. 뉴욕시 공원 인근의 음식 노점상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이 시정부에 지불하는 자릿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의 음식 노점상들의 비싼 자릿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내 타 지역과 비교해 몇 배나 비싼 자릿세를 내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센트럴파크 동물원 인근 오 애비뉴와 이스트 62가의 음식 노점상의 경우에는 시 공원국에 연간 28만 9,500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2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노점상 위치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수수료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파크 인근의 음식 노점상이 연간 14,000달러를 지불하는 것과 천지차입니다. 이외 브루클린의 마리아 헤르난데즈 파크 인근은 3,200달러 선이고 브롱스 팔렘베이 파크 인근은 1,100달러, 맨해튼의 이누드일 파크 인근은 고작 700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공원국에 지불하는 연간 운영 수수료는 5년마다 한 번씩 상인들의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시 공원국은 이를 통해 연간 450만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공원이 아닌 지역의 음식 노점상은 시 보건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노점상들은 수입은 제한돼 있는데도 명당을 뺏기지 않으려고 매년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야 하는 울며 겨자 먹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즐겨 찾는 초바니 그릭 요거트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곰팡이균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요거트 컵이 부풀었거나 원래보다 신맛이 강하다는 불만 신고를 통해 발견됐습니다. 아이다호 공장에서 생산돼 미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는 초바니 그릭 요거트 컵 제품이 곰팡이 문제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제품은 전체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업체 초바니사는 지난주 소비자들로부터 자사 요거트 컵이 부풀고 오래된 신맛이 난다는 불만을 접수한 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초바니사는 유제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곰팡이가 원인인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자체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리콜 대상은 초바니 3.5온스 컵과 6온스 컵, 그리고 16온스 텁과 2온스 텁입니다. 초바니 바이트 3.5온스 컵과 초바니 플립 5.3온스 제품 중에는 코드가 16-012, 유통기한이 9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인 제품이 리콜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초바니 고객 서비스실로 연락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초바니사는 현재 미 전역 슈퍼마켓에서 모두 리콜 조치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회수량과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